아, 여기 써있네요. 회사원의 삶이 7년 이상 지속되면 직무유기다. 이거. 네. 직무유기다. 네. 좋은 운의 횟수는 생각보다 네. 정해져 있다. 네. 이거 중요하네. 그러니까 팀장, 부장이 되는 순간 다음 살거리를 찾아야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대학 이후의 삶에 맞춰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다들 생각들 안 하시거든요. 어떤 진로 적성을 얻는 게 좋아요? 벌써 직업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음 단계가 아닌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다다음 단계를 물어보면서 막상 회사를 다닐 때는 다다음 단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냥 이제 나 이제 부장 됐어 끝. 이제 팀장이잖아 끝. 이러고 끝난다니까요. 그럼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럼 이제 그래도 뭐 뭘 해봐야 되는데 하면서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배팅을 안 하는 시기가 되면서 엄밀히 말하면 갑자기 이제 막 정부 탓하고 이러는 거죠.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후라이긴 TV 애청자분들은 이미 이걸 뛰어넘어서 배팅하려고 부동산도 사고 한 채도 사고 다주택도 사고 되고 적폐도 되고 하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바뀌면 제가 그랬잖아요. 저 2년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부동산 아파트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건물로 수익 창출해서 지금 우리 애기들이 빨리 월세 벌어오도록 지금 다 얘네 이자 벌면 뭐 하겠어요. 부동산 아파트 이자 내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걸 다 이제 어떻게든 이 채수로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은 투자인데 다른 업종으로 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쓰는 거죠. 1등과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10등 여러 개 하기. 당신을 쓸모로 세상으로 노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게 이제 제가 N잡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보면은 제가 요즘 30대 초중반의 남자분들이 뭐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회사 다니고요. 저녁 때 쿠팡 알바하는 분도 있고 그 스마트 스토어 하는 분들도 있고 다 해요, 스마트 스토어. 뭐 다 하잖아요. 뭐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진짜. 애들은 벌써 눈이 이렇게 띵띵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되는 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문제는 400, 200, 100, 200 이렇게 벌어서 대부분 다 월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 월천이에요 이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한 직업으로 월천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근데 다들 나머지 약간 좀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제가 고시원 원장입니다. 이러면 약간 좀 다들 쟤 뭐한 짓이야 봐 이럴 거니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메인 직업은 일단 이 투자와 이 점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아서 은근히 막상 쓰는 거나 플렉스 하는 거 보면 잘 살아요. 잘 놀고. 이게 그렇게 다 돈을 벌기 때문이죠. 그 트랙들이 많아지는 건데 문제는 마치 이렇게 되거든요. 그 100만 원 버는 애들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3억 버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겠죠? 연봉 3억 많지 않겠죠? 이런 분들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연봉 1억이나 연봉 3억이 근접할수록 이분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이분들하고 안 싸우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냥 저 그냥 스벅에서 일해요. 그러면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저 그냥 편의점 알바하는 중입니다. 그래 그때는 열심히 살 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뭐가 한 5등, 6등, 4등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그 업종을 붙여요. 그게 제가 지금 보는 제가 주식을 18, 19세부터 깨작깨작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프 보는 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점은 또 점대로 했으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인생 그래프로 만든 거죠. 실은 이게 알고 보면은 제가 혼종이 된 건데 혼종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예를 들어 사주 보는데 뭐 타로 못 보겠어요? 원래는 타로가 더 오래됐는데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사주만 보는 분 따로 있고 타로만 보는 분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둘 다 하는 분들은 세고 셌어요. 근데 둘 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 이상의 뭔가 투자를 하는 분들은 더 없겠죠? 이렇게 섞어야만 그분들이 더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한 분야의 1등이 아니라 여러 개를 섞어서 10등을 여러 개를 하다가 5등이 되고 5등을 섞어서 변종이 나오면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10등 여러 개를 하라 이게 아니네요. 그걸로 시작은 하죠. 시작이 이거고? 근데 이미 그 시작을 하는 순간 5등만큼 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30대 은근히 버는 분들은 연봉 한 7, 8천 정도 다 돼요. 단지 이제 대놓고 말을 못할 뿐인 거고 특히 이게 대기업이 아닐수록 더 심해요. 대기업이 아닐수록 대기업에 가신 분들은 대기업을 잘해서 안 잘려야 된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다가 대기업에 오래 있으시게 되는데 대기업이 아닌 분들일수록 투자나 다른 직업을 빨리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업종이 어쩔 수 없이 이 업종으로 이 점수업을 하다 보니까 점수업은 늙으면은 이거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손님 계속 보겠어요. 이래서 부동산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업종으로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건데 네. 이렇게 내가 뭔가 이런저런 업종으로 여러 개를 깔아놓다가 어느 순간 돈이 딱 뛰어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커스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도 20살부터 시작한 이런 알바를 뭐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편의점 알바도 하고 건설 현장도 있고 배도 타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걸로 아르바이트 하다 돈을 잘 벌어서 그냥 해야겠다. 나 여기까지 왔는데 좀 더 레벨을 해야 되니까 사주를 좀 더 배우고 좀 더 레벨업을 하려고 이거 이외에 부동산을 했는데 다 후랭이
TV 나와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원래 남택수와 황금우추가 다른 놈이었는데 후랭이 TV 나와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그냥 황금우추 남택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되었어요. 진짜로. 원래 식스센스도 남택수로 나왔어요. 근데 후랭이가 TV 나오면서 황금우추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게 같이 나와서 이제 황금우추 남택수로 그냥 통합이 부동산으로 되네. 예, 부동산으로 한 걸로 해서 부캐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본캐 같이 합쳐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동안의 과정과 상관없이 직업이 엔딩이 달라요. 지금 이게 의외로 뜨신 분들이 예를 들어 유튜버로 뜨신 분들이 다 그 캐릭터 아니에요. 며칠 전에 미우새 찍었었거든요. 이제 곧 나올 건데 네. 미우새 찍을 때 김종국 씨랑 그 유재석 씨랑 똑같은 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유재석 씨는 작년에 자기가 안테나랑 합쳐가지고 안테나랑 이렇게 동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동업을 하면서 상태가 좀 피곤해지긴 했고 유희열 씨가 좀 나빠져서 그리고 여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나름대로 주주가 되셨거든요. 근데 김종국 씨는 자기가 방송국을 오픈했어요. 둘이 이동한 상황은 똑같은데 김종국 씨가 훨씬 더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그 터보 나왔을 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때 운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정말 별로였대요. 그리고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분 지금 263만인가 273만인가 그러던데요. 무려 이 남은 기간에 그분 벌써 유튜버 됐죠. 여기에 수익이 여기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이렇게 그동안에 한 건 무엇인데 여기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 노래 불러서 인기를 쌓아놨다가 열심히 런닝맨에서 쌓은 엔터의 인기를 유튜브에 발현.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여기 옛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김종국 씨 앞으로 노래 부를 생각 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지금 콘서트 하는데 자기 앞으로 노래 부를 생각 없대. 그렇잖아요. 노래 부를 이유 없잖아요. 더 편안해 보여 지금이. 훨씬 더 편하죠. 훨씬 더 편안해 보여. 그냥 하면 263만, 270만에서 홈런이 나와버리는데 뭐. 할 이유가 없죠. 예.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깔아두고. 근데 뒤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니까 뭔가 흠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이제 진짜 가짜 판별법입니다. 제가 이거를 네. 그 손님으로 오신 분한테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해요. 그 강사분 강남에 사세요. 그거 하나는 그냥 끝나요. 강남 서초 사세요. 왜냐면 그분이 내 새끼를 심지어 전라남도 해남 아파트에서 키우고 싶겠냐고. 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자산이 있으면 뿌리는 과정인 게 아니에요. 이미 자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돈 많이 버는 분도 지방에 있던데요. 그쵸. 근데 그분들의 자산의 일부가 강남권에 있어요.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 동네에서 더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방에 국밥집을 한 20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돈이 많아져서 그 동네 옆에 땅 다 사가지고 막 국밥집 크게 했단 말이에요. 막 500평 국밥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산을 그 동네 그릇에 못 담아요. 못 담아서 어쩔 수 없이 서울 물건을 사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100억 정도 벌었는데 100억 가지고 사야 되는 동네를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부산으로 치면은 해운대 이외에 딴 데 살 수 있는 더 200억짜리 물건이 다른 데 있을까? 물론 땅이 크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강남, 서초, 한남으로. 그러면 어디에 자산이 있냐? 그럼 예를 들어 이거죠. 그분이 배우고 있다 그러면 강남, 서초, 한남에 땅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됐건 땅이 됐건 있으세요. 근데 없다. 그럼 가짜인 거죠. 그럼 그걸로 판별하면 그분들이 이런 거죠. 강남에서 있는 100억 땅과 부산에서 있는 100억 땅이 똑같이 오를까요? 제가 요번에 하면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강남이 훨씬 더 빨리 많이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제가 요번에 다시 10% 떨어졌다 그랬죠. 네. 다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배수로 올라갑니다. 배수로. 그래서 지금 땅도 이제 그 사이클을 이제 서서히 알기 시작을 했어요. 땅에 대해 하는 분들도. 반대로 시행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 뭐 혹은 지을 때 신축은 어디서 많을까? 강남에 신축 세고 셌어. 춘천 가보셨어요? 춘천 가면요. 모든 동네가 30년 전으로 개화기로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개화기로 돌아가서 깜짝 놀라요. 맞아요. 또 다른 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부산에 가잖아요. 모든 건물들을요.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은 개보수에서 쓰고 있어요. 강남이요. 싹 다 신축이요. 다 신축해요. 다 신축. 그냥 신축이 대로변에 대놓고 있어요. 대놓고. 그게 바로 투자한 돈이 다르잖아요. 자, 그럼 강남에 신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월세는 어떻게 받을까요? 당연히 고가겠죠. 그럼 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강남권의 월세가 줄어든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그 물건이 거래로 안 나올 뿐이에요. 거래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그런 물건들은 자기가 다 쓰죠. 두 번째로는 애들 교육을 보면 압니다. 애들 교육을 이미 좋은 데서 시키고 있거나요. 애들 교육에 돈을 한 명당 400씩 써요. 400에서 1000만 원씩 써요. 한 달에요? 예. 지금 강남 대부분이 한 300쯤 쓰세요. 최저가 한 2, 300 쓰시는 것 같아요. 한 명당. 이 최저 300도 되게 제가 보기엔 좀 작아 보이는데 한 그 정도는 쓰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애를 정말 키울 마음이 있다. 그럼 영유 벌써 보낼 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서초동 어린이집 유치원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대기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유치원에 대기가 없어요. 일반 국공립 유치원에. 왜 그럴까요? 다 저쪽으로 가서. 다 영유가 있어요. 심지어 동탄맘들도 저한테 와서 영유 보낼까 말까 물어보는데 오죽하겠어요? 이미 유치원 때가 아닌 어린이집부터 영유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가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참고로 그 동네에 애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서초동 최저 애 2명씩부터 스타트입니다. 이런 게 진짜 멘탈 나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와 이렇게 해서 돈을 넣는다고? 나한테도 300을 안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쓰다 보면 대부분 다 그 정도는 쓰는 느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고학년 때도 그 정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애들한테 쓰는 돈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훌륭한 100억짜리 분이다. 그러면 강남, 서초, 한남에 땅에 지분이 있던가. 그럼 지분 몇 평이냐고 벌써 또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애들한테 그만큼 쓰면서 사는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지인들이 네. 그게 아는 의사 있어, 아는 변호사 있어가 그냥 그룹으로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의사 5명, 변호사 3명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한다가 왜냐면 그들은 변호사 의사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나랑. 친구예요. 이런 친구들끼리 밥은 먹고 놀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골프를 치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여행을 가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멤버니까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느낌이 그냥 같이 도와주는 멤버들인 거죠. 그분들이 전문직 수준이 아니고 왜냐면 나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과 세트가 된다니까요. 왜냐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사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점수를 가도 그 사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서 점수가들을 그래서 강남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이 점수가 왜 많이 쓰냐면 준비 다 끝났잖아요. 그럼 나이 오니 언젠가. 인맥 다 됐죠. 노력은 원래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 다 있고. 노력한 애들이 전부 다 대치동, 서초동에 다 있잖아요. 강남에. 원래 다들 그 정도 공부하는 건데. 그 정도도 안 하냐고 물어보면서 말하면 좀 민망하니까. 그렇게 깔아놓고 나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친구가 되고 그룹이 되니까 어디 학교 동문. 이렇게 되면 다 그 동네 애들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만약에 자산가에 올라가거나 연봉 2, 3억 되는 다른 업종이다. 예를 들어 정말로 필라테스에서 2억 됐다. 혹은 고깃집에서 2억 됐다. 그럼 그 멤버들끼리 얘는 변호사고 나는 연봉 2억 고깃집인데 다 같이 뭉쳐요. 같은 끼리끼리 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골프가 들어오죠. 골프? 예, 골프가 그냥 웬만하면 다들 저 정도 90타 이하가 되게 많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투자하는 다른 정말 훌륭하신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골프 모임이 한 달에 15개가 정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15번 나가는 거예요? 예, 15번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정기 모임이 15개가 말이 되냐고. 그러면 그분 골프 실력은 안 말해도 말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골프를 배워요, 말아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그들하고 그런 라이프. 예를 들어 저한테 다른 분들도 저 정도 분들 물어보시면 이제 음식하거나 밥 먹는데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제가 가고 뭐 이렇게 내가 모르는데 내기 라이브 딱 찍어보면 25만 원. 술 별도. 이미 갔다 왔어. 이미 오픈런으로 이미 갔다 왔고 누가 예약을 해서 같이 가서 먹고 또 가는 거래. 이런 데를 벌써 다 갔다 와요. 그런 멤버들은 그런 대로 뭉쳐서 각자가 서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억 부자 타이틀로 100억이라고 할 거면 그런 라이프를 사는 중이던가. 예를 들어 청담 압구정에 가시는 분들은 삼성동 현대백화점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롯데타워 가는 일도 인생에 별로 없어요. 다 그 안에서 놀거든요. 반대로 롯데타워에 다니시는 잠실 송파분들이 압구정에 있는 갤러리아라던가 현대 압구정 백화점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은근히 다 권역이 다 나뉘어 있고요. 돈 쓰는 스타일도 달라요. 그럼 그분들의 멤버들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저런 얘기들을 할 때 저 라이프가 다 하고 있죠. 이미 원래 그냥 그렇게 살고 있죠.